가지고 왜 네.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명품백을 돌려주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네. 이 명품백을 가지고 예. 이 정도로 난리를 피운다는 것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그 사정당국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네. 이 명품백 안에 고액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이 김윤옥 여사가 명품백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검색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일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죠. 예.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그 미국 뉴욕의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을 사정 당국이 포착을 했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예. 사건이 좀 복잡하고 이상한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그 뉴욕의 성공의 신부인 이 김모 씨가 지인인 현지 사업가를 통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전달을 했는데 이 명품백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대선 투표일 전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돈과 함께?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명품백을 받았고 이거를 돌려줬으니까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거는 이 미국 사업가 측이 계속해서 그 이명박 정부에게 이권을 요구했다고 해요. 돌려받았는데. 명품백을 줬고 또 돌려받았는데 계속 이권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그 후보 홍보물 인쇄를 우리한테 맡겨라. 그리고 당선된 뒤에는 국정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이권을 넘기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백을 줬다고 해도 다시 돌려받았는데 겁도 없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라는 거죠. 이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재임 당시에 찾아가가지고 이권을 요구했다. 대선 전에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런다는 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청와대까지 찾아가가지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명품백을 돌려주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명품백을 가지고 이 정도로 난리를 피운다는 것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그 사정당국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명품백 안에 고액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이 명품백 안에 이 달러로 돈을 넣으면 그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액을 뇌물로 줬고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마어마한 돈이 담긴 명품백을 드렸는데 돌려받았어요. 근데 돌려받았는데 명품백만 돌려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느냐? 그 돈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만약 그 돈과 함께 돌려받았다면 나중에 이권을 요구하거나 이런 난동을 피울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청와대를 가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준 게 없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백이 뇌물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내용물은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아이고 돌려주시려면 다 돌려주시지 왜 그건 또 쏙 빼고. 네, 그렇습니다. 명품백을 그냥 쇼핑백처럼 생각했던 모양인지 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어쨌건 이거를 지금 사정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웃는 거는 뭐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웃는 표현이라고 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모레 소환되면은 질문 받겠는데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이 갈 테고 그렇지 않다면 김윤옥 여사도 소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죠. 일반인이면은 사실 이제 구속 사안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윤옥 씨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글쎄요 부가 동반으로 구속된 전례가 없진 않죠. 이철희 장영자 사건 같은. 뭐 없지는 않고 또 부부가 뭐 둘 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법 규정도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관례적으로 뭐 비슷한 사건에 이제 공모했을 경우에 한 명만 이렇게 들여보낸다 뭐 이게 관례처럼 돼 왔다는데 사실 잘못이 있으면 잘못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또 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 아들도 걸려 있고 지금 사위도 걸려 있고 참 위기의 MB 가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모레 소환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두근두근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MB가 소환될 때 네. 검찰 나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헬기 띄우고 그러진 않겠죠? 언론들이? 뭐 그러진 않겠죠. 뭐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부적절했던 건데 언론이 이렇게 다 추적하고 가면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어느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 이런 것까지 보도할 필요는 전혀 밥을 없는. 먹었다느니 뭐 밥을 먹었다면 그 메뉴가 무엇이니. 그냥 이거는 그냥 망신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집이랑 서초동이 가까워가지고 그렇죠. 논현동에서 서초동까지 한 몇 블록만 가면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행기를 띄우려고 해도 그 제1호텔드 드론은 띄울 수 있을까요? 드론은 뭐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이렇게 좀 망신주기 뭐 이렇게 보도 이런 거는 좀 언론이 예전에 자제했어야 되지 않을까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에 이어서 경찰도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댓글 공작을 벌였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정기조가 댓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경찰까지 댓글을 달았다. 네, 진짜 놀라운 거는 그 댓글을 달았던 다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경찰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랬으면서. 결론적으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한겨레는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뭐 아까 말씀드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찰청 보안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작성을 하면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이 진상조사팀이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의하면요,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는 최대 100여 명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찰 내부에서도 당시에 불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011년에서 2012년은 이 총선과 대선 기간이죠. 사실 100여 명이나 동원을 해서 이 기간에 경찰이 단일 작전에 투입을 한다라는 것은 윗선의 지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시 경찰청장이 누군지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가 조현오 청장이었어요. 조현오 청장. 성대모사 되시지 않나요?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이렇게 되게 똑같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조현호 청장의 목소리를 잘 모르시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 성대모사를 듣고 그런 다음에 조현호 청장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조현호 청장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가 김기용 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언자들은 이 내부에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내부에 논란이 있었을 때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보안국장이다 이런 증언을 했다. 이렇게 한겨레는 보도했는데요.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를 지휘했던 보안국장이 누구냐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황성찬 전 경찰대학장이었고요. 그리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익숙하신 이름이실 텐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댓글 작전을 시작한 것은 2011년 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때 보안 사이버 수사대의 몸집이 키워졌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한 10명 정도였는데 2011년 2월에는 13명 그리고 2012년 2월 그러니까 김용판 청장이 있었을 때 20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의 보안 사이버 요원들까지 토탈해서 한 100여 명이 이 포털 사이트에 좌표를 찍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을 달았다라는 의혹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그 짓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게 이제 나란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왜 안 나올까 댓글 조직이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2011년 12년 사이 그러니까 2012년 총대선이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당시이고요. 그때 당시에 경찰청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사이버수사대 아마 낯선 명칭일 텐데요.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포털을 중심으로 특정한 의견을 표방하려 하는 보도를 특정해서 댓글을 달았다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진술이.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쉽게 생각해서요. 국정원의 심리전단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그에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경찰 조직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훨씬 방대한 힘을 가진 조직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경찰은 조직이 크거든요. 사실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사정기관이라고 불리는 네. 대표적인 수사를 겸하는 기관 중에 최대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군하고요 국정원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바로 경찰 보이고 경찰서 보이고 굉장히 흔하죠. 예. 경찰청에서도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는 처음 나온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극소수 기자들 사이에서 저하고 하영처럼 마이너들 제가 왜 많이 나옵니까? 한겨레에서 마이너에 해당되는 하영 기자.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미움만 주로 받는. 특히나 많이 받는. 예. 그 이야기를 한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예. 이거 나오겠느냐고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어 이게. 근데 예.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까지 은폐될 수 있어요? 경찰이 댓글을 달았다. 이게 이제 다른 것들 다 나와가지고 이제 좀 덜 충격적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설마 경찰이 이거 충격적인 뉴스예요. 아주 굉장히 경찰이 댓글 공작했다는 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감춰질 수 있었냐. 국정원도 드러나고 기무사 심지어는 국정원보다 더 은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기무사도 드러났는데 경찰청은 어떻게 감춰졌냐 이거죠 이게. 2012년 상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누가 그 댓글 사건을 초동에 수사를 했느냐 들여다보면 경찰이 했죠. 경찰이 했습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 그분이 이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사이버수사대 댓글을 할 당시에 예. 진술이 어떻게 나왔냐면 댓글은 지시받아서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예. 당연히 지시받아서 했겠죠. 예. 근데 그 지시받았다라는 당사자가 국장이에요. 보안국장이라는 자리인데 그 보안국장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임해 2011년 1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자리군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본인이 댓글을 단 댓글을 단 조직이 댓글을 단 조직을 수사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올 리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용판 국장이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2011년 12년도 국장의 지시로 댓글을 달았다라는 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찰국 보안국 예. 장의 지시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장과 보안국장의 지시로. 그런데 그때 김용판이 보안국장이었습니다. 제가 말장난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건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인데 어쨌든 예. 이게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런 걸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전문 지식이 여기 있으니까. 예. 여기가 근데 정작 댓글을 달던 곳이에요. 그렇죠. 댓글을 달는 경찰의 댓글을 달던 조직이 국정원의 댓글을 달던 조직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리가 없죠 이게. 예.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네. 자, 보안국은 뭐 하는 곳이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안국은 1987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종 대공분실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80년대에 운영이 되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친 조직이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이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런 짓을 하도록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은 이제 군사이버사령부를 이야기를 들면서 예를 들면서 자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국민을 향해서 총질을 한 거 아니냐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가 지팡이 들고 온라인상에서 우리 민중들을 향해서 휘두른 거예요. 휘두르 팬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비유도 나올 수 있습니다. 1987년도에 고문을 하던 그 사람들이 보안국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그 짓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알겠어요. 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흥분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이버 수사대가 내놓는 수사들하고 다 연결해서 생각이 되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당시에 생각해 보면 선관위 디도스 사건도 2011년 11월입니다. 그때 얼마나 이 사건을 쫓아다녔는지 하영 기자도 옆에서 쫓아다니고 뒤에서. 그런데 수사 결과는 항상 이상하게 나왔어요. 예. 농협 사건 얼마나 이상합니까? 정말 이상한데 결국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고요. 예.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사이버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경찰을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왜 이게 드러나지 않았느냐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방대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경찰도 있어요. 그래서 제보도 가능하고 당연히 좀 자유롭고
그러니까 보직 이동도 좀 원활하고 은폐하기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이거 진짜. 그런데 예.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이동이 적고요. 그 라인들이 정해져 있어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전문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다고 그 이후로 지금 7, 8년 동안이나 이게 완전히 은폐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사건이 있으면서 이게 덮어지는 게 가능했다. 주목을 그쪽으로 다 넘기고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가 또 터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보안사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무사 나오고. 그래서 설만 돌다가 그랬을 것이다 설만 돌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던 레드펜 사건 있잖아요. 예, 예, 그 레드펜. 블랙리스트. 네. 그 사건을 하다가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다가. 조사하다가 경찰에서도 했어요. 이렇게. 예. 야, 이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이제 경찰청장은 정말 몰랐을까? 당시에 경찰청장이 또 유명한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조현오 청장이었습니다. 아, 그분요? 예. 네. 그분이 이쪽과는 아닌데요. 그렇죠. 예.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이버 사령부나 네. 이쪽 일은 김관진 국방장관 그러니까 톱에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의혹은. 예. 알긴 알았는데 본인이 연루됐으니까 그것이 선거하고 연결됐다고 진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여기는 경찰 조직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네. 경찰청장이 막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은. 그렇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경찰 조직이 국정원장도 모르고 예. 심리 전담만 알고 끝까지 갔다 이런 시인 셈인 건데. 네. 그건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국정원도 그럴 일이 없었고 없고, 예. 사이버 사령부도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 네. 경찰만 그런가? 이게 되나 말이? 그리고 2011년, 12년, 13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이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댓글 작업은 없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뇌부가 한정돼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할 수뇌부가. 그래서 어쨌든 경찰 네. 수뇌부는 몰랐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당시 경찰청 수뇌부는 알았던 것으로 다만 2014년, 5년, 6년 넘어오면서는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도가 시작이기 때문에요. 경찰 댓글이라고 좀 검색을 해주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포털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 포털에 올라가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기사가 곧 뜰 겁니다. 네. 그 댓글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경찰청 국장선에서 정치 편향적인 그 댓글을 달아라라는 지시가 내렸던 것은 확인이 됐고요. 네.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게시글이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다 삭제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사에 쓰지 않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경찰청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꼼꼼하게 삭제, 인멸이 돼 있어 그러니까 던 걸로 보입니다. 예. 사이버 수사대가 자기들이 어떻게 수사하면 나오는지 아는 사람들이라 거꾸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안 나오는지 아니까 네. 철저하게 삭제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한겨레에서 국정원하고 군사이버사령부 보도할 때처럼 쉽게 녹록히 나오지 않습니다.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건 그거 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댓글을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직접 한 당사자의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의혹은 많았어요. 의혹을 많았는데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네. 여기서는 의혹은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경찰의 조사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수사는 시작은 잘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사례를 보자면 은폐 축소를 하면서 그 수사 당사자들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개인적 일탈로 가겠죠 또. 그렇죠. 개인 일탈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법적으로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상한 거는
이 미국 사업가 측이 계속해서 그 이명박 정부에게 이권을 요구했다고 해요. 돌려받았는데. 예. 명품백을 줬고 또 돌려받았는데 계속 이권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그 후보 홍보물 인쇄를 우리한테 맡겨라. 그리고 당선된 뒤에는 국정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이권을 넘기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백을 줬다고 해도 다시 돌려받았는데 겁도 없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라는 거죠. 이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재임 당시에 찾아가가지고 이권을 요구했다. 대선 전에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런다는 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청와대까지 찾아가가지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명품백을 돌려주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한 2~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명품백을 가지고 이 정도로 난리를 피운다는 것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사정당국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명품백 안에 고액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이 명품백 안에 이 달러로 돈을 넣으면 가지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명품백을 돌려주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한 2~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명품백을 가지고 이 정도로 난리를 피운다는 것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사정당국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명품백 안에 고액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이 김윤옥 여사가 명품백을 이용해서도 뇌물을 받았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검색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일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죠.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그 미국 뉴욕의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을 사정 당국이 포착을 했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좀 복잡하고 이상한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그 뉴욕의 성공의 신부인 이 김모 씨가 지인인 현지 사업가를 통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전달을 했는데 이 명품백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대선 투표일 전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돈과 함께?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명품백을 받았고 이거를 돌려줬으니 그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액을 뇌물로 줬고.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마어마한 돈이 담긴 명품백을 드렸는데 돌려받았어요. 근데 돌려받았는데 명품백만 돌려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느냐? 그 돈은 어디 갔느냐? 라는 거죠. 만약 그 돈과 함께 돌려받았다면 나중에 이권을 요구하거나 이런 난동을 피울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청와대를 가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준 게 없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백이 뇌물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내용물은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아이고, 돌려주시려면 다 돌려주시지 왜 그건 또 쏙 빼고. 네, 그렇습니다. 명품백을 그냥 쇼핑백처럼 생각했던 모양인지 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어쨌건 이거를 지금 사정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웃는 거는 뭐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웃는 표현이라고 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모레 소환되면은 질문 받겠는데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이 갈 테고 그렇지 않다면 김윤옥 여사도 소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죠. 일반인이면은 사실 이제 구속 사안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윤옥 씨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글쎄요, 부가 동반으로 구속된 전례가 없진 않죠. 이철이 장영자 사건 같은. 뭐 없지는 않고 또 부부가 뭐 둘 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법 규정도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관례적으로 뭐 비슷한 사건에 이제 공모했을 경우에 한 명만 이렇게 들여보낸다 뭐 이게 관례처럼 돼 왔다는데 사실 잘못이 있으면 잘못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또 법정신 아니겠습니까? 자, 아들도 걸려 있고 지금 사위도 걸려 있고 참 위기의 MB 가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소환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두근두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MB가 소환될 때 네. 검찰 나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헬기 띄우고 그러진 않겠죠? 언론들이? 그러진 않겠죠. 예.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부적절했던 건데 네. 언론이 이렇게 다 추적하고 가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어느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 이런 것까지 보도할 필요는 뭐 밥을 전혀 없는. 먹었다느니 뭐 밥을 네. 먹었다면 그 메뉴가 무엇이니. 네. 예. 그냥 이거는 그냥 망신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집이랑 서초동이 가까워가지고. 그렇죠. 논현동에서 서초동까지 네. 한 몇 블록만 가면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행기를 띄우려고 해도 그 제1호텔드 드론은 띄울 수 있을까요? 드론은 뭐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좀 이렇게 좀 망신주기 뭐 이렇게 보도 이런 거는 좀 언론이 예전에 자제했어야 되지 않을까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에 이어서 경찰도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댓글 공작을 벌였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쯤 되면 국정기조가 댓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경찰까지 댓글을 달았다. 네, 진짜 놀라운 거는 그 댓글을 달았던 다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경찰이 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랬으면서. 네. 결론적으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한겨레는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뭐 아까 말씀드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찰청 보안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작성을 하면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이 진상조사팀이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의하면요,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는 최대 100여 명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찰 내부에서도